서울시청 새 청사는 역대 한국의 공공건축물 가운데 가장 우여곡절이 많았던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신청사 계획안이 나오고 6차례나 디자인이 바뀐 뒤에 2008년 6월 건축가의 안이 선정돼 현재와 같이 착공되었습니다. 새 건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디자인이 너무 강해 위압감이 느껴지고 튀어나온 건물 상반부가 과잉 디자인이고 건물 옆면과 뒷면이 특히 조형적 완성도가 떨어져 보인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완공 후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수많은 건축가들이 건국 이후 지어진 공공건축물 중 최고의 흉물이라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2006년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신청사 계획안이 나오고 6차례나 디자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당대 최고의 여러 건축가들은 모두 하나같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유니크한 건축 디자인 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공존해야만 하는 구청사와의 조화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 청사는 일제강점기 때 지은 옛 시청 건물과 짝을 이루는 디자인이므로 평범하게 짓지 않으면 과잉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치워버릴 수 없는 아주 개성적인 조형이 정문 앞에 버티고 서 있기에 그 뒤에는 오히려 덜러리와 같은 기능 위주의 평범한 건축물을 세워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안이 제출된 것들 중 그나마 가장 정답에 가까운 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현실을 수용하지 못한 시스템과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비합리적인 선택이 낳은 비극이 바로 서울시 새 청사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은 삼성 서초타운과 비슷한 감각의 신청사가 들었었더라면 신구 건축물의 조화는 물론이고 기능적으로도 완벽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움을 토로해 봅니다. 모더니즘으로 해결해도 결과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될 수밖에 없는 서울특별시 신청사 디자인 문제를 대부분의 건축 디자이너들이 당선되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유니크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했다가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황당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결국 결정 당시에 CEO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1994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설립된 삼성의료원의 건축과 관련해 기본 설계자 선택에서 보여준 이건희 회장의 카리스마는 그의 합리주의 경영 철학이 아주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계자 선택을 놓고 독일의 한 건축연구소와 일본의 이토 기사부로 건축연구소가 설계자 지명 경합을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건희 회장은 일본의 이토 기사부로 건축연구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선택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1952년 건축설계사무소 설립 이후 창업자 이토 기사부로와 그 아들에 이어 현재는 그 손자가 3대에 걸쳐서 주로 병원만 설계를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환자 중심의 이상적인 병원을 만들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설계한 곳을 찾으라고 지시를 했고 세계 각국의 여러 설계 회사 중 당시 일본 요코하마에 새로 지어진 병원을 설계해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탁월한 병원 설계 능력을 인정받은 최고의 병원 디자인 회사 이토 키사부로 건축연구소를 찾아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1987년
이근 산업이 주식시장에 론칭할 당시 이근 산업의 CI를 디자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박영주 회장을 여러 차례 만나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기억들 중에는 생산직 공원들의 유니폼을 선진국들의 과학연구소 연구원 패션처럼 디자인해달라는 요청을 히어링한 것이었습니다. 박영주 회장은 작은 장사는 꾀로 되지만 큰 장사는 덕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박 회장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신뢰, 현지 문화에 대한 존경 없이는 해외 사업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핀란드가 과거 소련과의 교역에서 타 유럽 국가를 훨씬 능가하는 이익을 올린 사실을 예로 들며 지혜를 가지고 중국을 바라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박 회장은 21세기의 세계는 원칙과 정의를 찾는 시대가 아니며 강하고 유능한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